몇 년 전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애플이 15년 만에 아이폰 생산 라인을 중국 밖으로 빼돌렸고, 삼성은 중국 공장 문을 모두 닫았으며, 테슬라의 상하이 2공장 소문은 갑자기 사라졌죠. 당시 시진핑이 전쟁 준비 선언을 했고, 글로벌 기업들은 일제히 중국 탈출에 나섰습니다. 그들이 미리 알고 있던 게 뭐였을까요? 지금부터 그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2022년 9월 애플의 충격적인 결정이 있었습니다. 아이폰 14 출시 직후 애플은 조용히 인도에 새로운 제조 공장을 열었거든요. 15년 동안 중국에서만 만들던 플래그십 아이폰을 갑자기 인도로 옮긴 겁니다. 더 흥미로운 건 이 공장을 운영하는 회사가 폭스콘이라는 사실이었죠. 폭스콘은 대만 기반 기업이면서 중국 최대 민간 고용주였는데, 이들이 애플 제조 라인을 중국 밖으로 빼돌린 겁니다. 대만 회사가 중국을 떠난다는 건 상당히 의미심장한 신호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페가트론이라는 또 다른 대만 기업도 인도에서 아이폰 조립을 시작했어요. 타타그룹은 남인도 공장에서 당시 1만 명을 고용 중이었는데, 여기에 4만 5천 명을 추가로 채용한다고 발표했죠. 아이폰 부품 생산 라인을 대폭 확장하겠다는 겁니다. 2개월 만에 2개 공장을 열고 세 번째 공장까지 논의 중이었다는 게 믿기시나요? 15년간 중국에만 의존하던 애플이 갑자기 이런 극적인 변화를 보인 건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2022년 5월 베트남 총리가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했을 때의 일화도 흥미로웠습니다. 그는 팀 쿡을 포함한 애플 경영진들과 만남을 가졌는데, 베트남은 당시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서 하이폰 경제구역에 새로운 제조 허브를 구축하고 있었거든요. 누가 그전 2년간 이 하이퐁 지역에 수십억 달러짜리 공장을 지었을까요? 바로 폭스콘이었습니다. 그리고 페가트론도 있었고 위스트론도 같은 곳에 거대한 공장을 짓고 있었죠. 이 세 회사는 아이폰뿐만 아니라 아이패드, 애플워치, 맥북, 에어팟까지 만드는 곳이었습니다.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엔 너무나 완벽하게 들어맞는 퍼즐이었죠. 이들 제조사는 애플 제품만 만드는 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한 수많은 글로벌 IT 기업의 제품도 생산했습니다.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당시 중국에서 대량 생산 중이었거든요. 2022년 10월 애플의 중국 공장이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문을 닫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며칠 뒤 일요일 애플은 아이폰 생산이 크게 지연될 거라고 발표했죠. 세계 최대 규모의 공장이 폐쇄됐으니까요. 크리스마스 직전 신제품 판매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시즌에 이런 일이 터진 겁니다. 애플 주가는 즉시 10% 폭락했어요. 중국은 세계 최대 제조국이었습니다. UN 추산으로 2019년 전 세계 제조 생산량의 28.7%가 중국에서 나왔거든요. 하지만 당시 중국의 미래 정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었습니다. 제로 코로나 같은 정책을 보면 정부가 체면을 지키려고 코로나를 여전히 흑사병처럼 취급했는데, 전 세계는 이미 코로나와 공존하는 법을 배운 상태였죠. 트럼프가 시작한 대중무역 전쟁은 많은 사람들이 일시적인 해프닝으로 생각했습니다. 좀 특이한 공화당 대통령의 과격한 조치 정도로 봤죠. 그런데 바이든과 민주당이 집권한 뒤 미중 경제 전쟁은 오히려 더 악화됐습니다. 미국은 공개적으로 첨단 하드웨어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기 시작했어요. 서구에서 일반인도 살 수 있었던 엔비디아 고급 그래픽 카드나 AMD 프로세서조차 중국에 팔 수 없게 됐죠. 중국 정부도 자국 기업들에게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마윈이 시진핑 정책을 비판하는 연설을 했다가 곧바로 대중 앞에서 사라졌던 사건 기억하시나요? 그의 회사 알리바바는 28억 달러의 반독점 벌금을 맞았고, 이게 그 연설과 무관하다고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엔트그룹의 IPO 계획을 중단시켰고, 수십 개 중국 기업들의 미국 증시 상장도 막았거든요. ADR 얘기를 잠깐 하자면, 이건 미국 예탁 증서라는 건데, 케이맨 제도의 유령 회사 주식을 사는 방식으로 중국 기업에 간접 투자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중국 법이 외국인의 중국 기업 직접 투자를 금지했거든요. 당연히 중국 정부는 이런 편법을 못마땅하게 봤죠. 중국이 언제든 법령 하나로 이 ADR들을 휴지 조각으로 만들 수 있었고, 알리바바 같은 회사를 국유화하거나 폐쇄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정부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하면 말이죠. 바로 이런 이유로 알리바바 같은 중국 주식들이 2020년에서 2022년 사이 완전히 무너졌던 겁니다.
외국인 투자자로서 ADR을 가지고 있으면 어느 날 아침 일어나서 케이맨 제도에 존재하지도 않는 회사 주식이 휴지가 됐다는 걸 알게 될 수도 있었고 그 어떤 법적 보호도 받을 수 없었거든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의 묵인 태도는 대만과의 긴장을 높였습니다. 대만에서도 대규모 탈출이 시작됐어요. TSMC는 전 세계 첨단 소형 노드 반도체의 90% 이상을 생산하는 기업인데 당시 애리조나에 거대한 공장을 짓기 시작했거든요. 그때까지 그들의 공장은 거의 다 대만과 중국에 있었습니다. 워싱턴주에 웨이퍼텍이라는 시설이 하나 있긴 했지만 여기선 구형 기술로 소량만 생산했죠. 그런데 갑자기 TSMC가 120억 달러를 투자해서 미국에서 가장 첨단 팹을 애리조나에 짓기 시작한 겁니다. 건물 공사가 진행됐고 2024년부터 본격 생산에 들어갔다고 해요. 테슬라는 2022년 당시 상하이에 추가 공장을 발표할 거라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기존 중국 공장이 엄청난 성과를 내고 있었거든요. 테슬라는 그해 하반기에 복수의 새 공장 위치를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일론 머스크와 중국 당국의 관계가 좋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중국 공장 소문은 완전히 사그라들었습니다. 대신 머스크는 브라질과 인도네시아 대통령을 만났고 미국 북동부나 캐나다에 새 공장을 짓는다는 소문이 커졌어요. 스텔란티스라는 국제 자동차 회사는 2022년 중국 공장을 아예 폐쇄했는데 중국이 무례하다며 격렬히 항의했죠. 스탠리 블랙앤데커는 2021년 25년간 운영하던 선전 공장을 닫았습니다. 니케이 아시안 리뷰에 따르면 델은 제조의 30%를 중국 밖으로 옮기고 있었고 삼성은 TV 공장, PC 공장, 그리고 마지막 남은 휴대폰 공장까지 모두 중국에서 철수했습니다. 베트남 같은 다른 나라로 옮긴 거죠. 구글도 픽셀폰 생산을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옮겼고 공급망은 태국으로 이동시켰어요. 윌리스 타워스 왓슨의 연례 조사를 보면 2010년에서 2020년 사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 주로 중국에서 사업하던 기업 중 62%가 정치적 위험을 우려했습니다. 2022년 이 수치는 95%로 치솟았어요. 걱정하는 기업과 안 하는 기업의 비율이 거의 20대 1이었다는 뜻이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유럽 인플레이션 위기가 있었음에도 기업들은 유럽에서 사업하는 것보다 중국에서 사업하는 걸 더 걱정했습니다. 모든 징후가 한 세대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글로벌 비즈니스 대변동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2022년 가을부터 기업들이 갑자기 놀라운 속도로 중국을 떠나기 시작했거든요. 아직 중국에 남아있던 많은 기업들도 투자를 미루고 연기하면서 선택지를 고민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같은 새로운 법안들은 미국 기업들이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서 제조업을 시작하도록 장려했죠. 단순히 제조만이 아니라 전체 공급망을 미국 내에 구축하라는 겁니다. 당시 큰 질문은 이랬습니다. 만약 중국 제조업에서 기업 대탈출이 일어나면 중국 경제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 제조업이 중국 전체 GDP의 40%를 차지한다는 걸 고려하면 말이죠. 중국 제조업 이탈은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 않을 거였습니다. 수천억 달러가 투입된 거대한 제조시설과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는 몇 년이 걸리거든요. 하지만 2022년 말부터 기업들이 중국을 떠나고 공장을 버리는 속도가 엄청나게 가속화됐습니다. 2022년 10월 당 대회에서 시진핑이 새로운 5년 임기를 확보하고 완전한 권력을 굳혔는데 중국이 어디로 향할지에 대한 불확실성은 오히려 커졌어요. 그 이후 몇 년간 제조업 일자리가 중국을 떠나면서 중국 경제에 큰 타격이 있었습니다. 물론 중국이 자원을 동원해서 재편하고 재배치했지만 세계 최대 기업들이 전 세계 제품을 당신 나라에서 만들던 걸 하루아침에 대체할 수는 없는 일이었죠. 이건 바이두나 텐센트 같은 중국 기업들에게 큰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 계속 사업하는 기업들에게도 심각한 영향이 있었어요. 이미 벌어지고 있던 중국과 서방 간 경제 전쟁이 더욱 격화됐으니까요. 중국이 외국 기업 자산을 국유화하거나 사업을 제한할 위험도 커졌습니다. 그게 중국 경제에 더 큰 피해를 준다 해도 말이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중국 내부 긴장은 대만 같은 국가의 충돌 가능성도 높였어요.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한 가지 교훈이 있다면 나라들은 쇠퇴하는 경제나 다른 문제들로부터 시선을 돌리기 위해 전쟁을 벌이기 좋아한다는 겁니다. 당시 우리가 목격한 건 매우 위험한 자기 증식 문제였습니다. 기업들이 중국을 떠나면 더 많은 기업들이 중국을 떠나게 되고 더 많은 기업이 떠날수록 남아있는 기업들의 사업 지속이 더 어려워졌거든요.
그 탈출이 소용돌이에 빠지면서 실제로 글로벌 경제에 상당한 충격파가 퍼져나갔습니다. 2022년 가을 우리가 목격했던 건 그 길로 이어지는 게임의 첫 단계였던 거죠. 그렇다면 지금 2025년 이 흐름은 어디까지 왔을까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또 어떤 변화를 마주하게 될까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